오늘 리플 XRP가 지금 얼마일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휴대폰 켜서 업비트랑 빗썸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차트에 파란불 들어와 있으면 하루 종일 찜찜하고 빨간불 켜지면 이제 간다 하면서 기분이 롤러코스터 타듯 하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차트, 그 숫자 가격은요, 세력들이 개미 심리를 가지고 놀기 위해 만들어 놓은 보여주기용 쇼에 가깝습니다. 왜 지금 이 정도밖에 안 오르는지 진짜 이유는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세력들은 지금 물을 채우기 전에 먼저 그 물을 가둘 거대한 댐, 즉 인프라부터 짓고 있는 중입니다. 이 댐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물을 가득 채우지 않습니다. 공사 중에 물이 들어와 버리면 설계도, 공사장, 장비까지 전부 다 떠내려가 버리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댐 공사가 완전히 끝나는 날 수문을 한 번에 활짝 열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는 작은 강물이 흐르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쓰나미급의 물살이 밀려듭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 세력들이 준비해 온 댐 공사 설계도를 제가 직접 하나씩 펼쳐 보여드릴 겁니다. 단순한 뇌피셜이나 인터넷 찌라시가 전혀 아니고요. ISO 국제표준기구, 세계은행,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들의 1급 비밀 수준 보고서 속에서 제가 직접 찾아낸 팩트들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두고두고 후회하실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오늘 방송 인트로 영상 보시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제가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카톡으로 사진 한 장 보내는데 보통 몇 초 걸리나요? 체감상 1초도 안 걸리죠?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이메일 한 통 보내는데 돈이 따로 나가나요? 당연히 공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똑같이 미국으로 돈을 보낼 때는 왜 이틀, 사흘씩 걸리고 수수료를 몇만 원씩 떼어 갈까요? 이걸 한 번도 이상하다고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정작 전 세계 은행 시스템은 1970년대에 멈춰 서 있기 때문입니다. 스위프트라는 말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50년 전에 만들어진 은행 간 메시지 교환 시스템, 일종의 문자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보내면요, 돈이 바로 상대 계좌로 쓱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국민은행이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고 야, 철수가 영한테 100만 원 보낸대, 이렇게 팩스를 한 장 보내는 거랑 거의 똑같은 구조입니다. 중간에 여러 은행들을 거쳐서 빙빙 돌아가다 보니 며칠씩 걸리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돈이 줄줄 새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특파 계약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비효율의 끝판왕입니다. 기득권 세력들은 그동안 이 비효율 구조를 이용해서 가만히 앉아서 막대한 돈을 벌어왔습니다. 바로 수수료 장사로요. 그런데 이제 이 수수료 장사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기 때문이죠. 리플이 만들어 온 기술 이름이 조금 생소하고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인터레저 프로토콜이라는 기술입니다. 제가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 사진을 어떻게 전송할까요? 사진 한 장을 통째로 그대로 보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진을 아주 작은 조각들, 알갱이 단위로 수천 개, 수만 개로 잘게 쪼갭니다. 그리고 이 잘게 나뉜 조각들을 인터넷망을 타고 곳곳으로 쭉 뿌려버립니다. 어떤 조각은 A 경로로, 다른 조각은 B 경로로, 또 다른 조각은 C 경로로 이동하다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간 다시 딱 맞게 조립됩니다. 그래서 빠르고 중간 통신 경로가 조금 막히거나 돌아가도 결국 전송이 완성되는 구조인 거죠. 리플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이라고 해서 못할 게 뭐가 있지? 돈도 데이터처럼 쪼개서 보내면 되지 않을까? 바로 이 발상이 ILP의 핵심입니다. 1억 원을 보낸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전 시스템에서는 1억짜리 거대한 보따리 하나를 통째로 들고 움직이는 방식이었다면 ILP에서는 1억 원을 1원짜리 1억 개로 순식간에 쪼개서 빛의 속도에 가깝게 네트워크로 쏘아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중간에서 누가 가로채기도 거의 불가능하고 전송 실패 확률도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인터레저 프로토콜 ILP라는 기술은 편식을 하지 않습니다. 달러든 원화든 엔화든 비트코인이든 심지어 게임머니 같은 포인트성 자산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각자 서로 다른 장부를 쓰는 모든 돈들을 실시간으로 이어 붙여줍니다. 마치 팝하거나 구글 번역기처럼요. 내가 한국어로 말을 해도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영어로 듣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금융 쪽에서 일종의 만능 통역기 역할을 해주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리플 기술 좋은 건 알겠는데 은행들이 그걸 과연 써줄까? 자기들 수수료 먹고 살던 밥그릇을 스스로 걷어차면서까지 이걸 도입하겠냐? 정말 맞는 의문이고 저도 처음엔 똑같이 그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은행들이 이 기술을 안 쓰고는 버티질 못하게 만드는 강제 조항이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앞으로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ISO 2002라는 코드 속에 리플이 어떻게 슬그머니 자신들의 기술을 심어놓았는지 소름 돋는 증거 서류를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아, 그래서 일부러 가격을 눌러두고 있었구나 하고 스스로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겁니다. 지난 50년 동안 스위프트가 사용해왔던 메시지 언어가 너무 구식이다 보니 이걸 완전히 갈아엎고 새로 짜자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ISO 2002 표준 메시징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냥 용어 하나 바뀐 정도가 아닙니다. 앞으로 전 세계에서 움직이는 모든 돈은 이 규격에 맞춰서만 이동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는데요. 이미 2025년 11월 말부터 실제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갈아타지 못하는 은행들은 국제 송금을 아예 하지 못합니다. 옛날 스위프트가 단방향 문자 쏘는 수준이었다면
새로운 ISO 2002는 정말 말도 안 되게 꼼꼼합니다. 보내는 사람의 주소, 받는 사람의 신발 사이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돈의 출처와 자금 세탁 여부까지 온갖 정보를 다 실어 보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칠리풀 세력들의 천재적인 한 수가 등장합니다. 은행들이 이 복잡한 시스템을 처음부터 만들려니 너무 버겁고 ISO 2002 규격을 언제 다 구현하냐? 하면서 꼴머리를 앓고 있을 그때 리플이 슬쩍 뒤에서 다가갑니다. 야, 그거 우리 쪽에서 도와줄 수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이 자료는 조작이 아닙니다. 직접 검색해 보셔도 그대로 나오는 공개된 내용입니다. 2024년 4월 ISO 표준 등록기구가 아주 의미 있는 승인을 하나 내립니다. 등록번호 RAID 201 모잘루프 재단. 모잘루프가 어떤 곳이냐면 바로 빌 게이츠가 세운 재단이고 리플의 기술을 가져다가 만든 오픈소스 결제 플랫폼입니다. 쉽게 말하면 겉으로 보이는 이름표는 모잘루프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 엔진은 리플의 인터레저 프로토콜 ILP인 겁니다. ISO는 이 모잘루프의 방식을 공식 표준 가운데 하나로 채택하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전 세계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깔게 되는 ISO 2002 시스템 속에 리플의 ILP 기술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비밀 통로가 합법적으로 뚫려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메모하실 분들은 지금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 전략을 트로이 목마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은행 본사에 찾아가서 리플 기술을 한번 도입해보시죠. 라고 바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도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금융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문전박대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접근 방식을 이렇게 바꿉니다. 국제표준 ISO 2002와 완벽히 호환되는 최신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하면 은행 쪽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그래요? 진짜요? 이게 제일 고민이었는데 잘 됐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하면서 스스로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 시스템을 설치하는 그 순간부터 그 은행의 혈관 속에는 리플의 ILP 기술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때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은행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리플 생태계 안으로 하나둘씩 편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잘루프 재단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왜 여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을까요?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금융포용입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사람들, 소외계층, 계좌조차 없는 사람들을 돕겠다는 명분이죠. 하지만 세력들의 속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이미 선진국 금융시장은 포화 상태입니다. 카드사, 은행, 결제 회사들이 전부 나눠먹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전 세계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금융 소외계층, 이 시장은 아직 빈 땅입니다. 이 블루오션을 장악하려면 기존의 느리고 비싼 은행만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됩니다. 수수료는 거의 0에 가깝고 속도는 번개처럼 빠른 새로운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리플의 인터레저 프로토콜 ILP 기술입니다. 리플은 애초부터 이 밑바닥 시장부터 차근차근 훅가 올라오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시작해서 그 나라의 국가 금융 시스템을 먼저 장악하고 결국에는 선진국 은행들까지 하나로 관통해버리는 규모가 엄청나고 동시에 무서운 계획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 은행들은 2025년까지 ISO 2002 체제로 강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표준 구조 안에 리플의 ILP 기술이 RID 2011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빌 게이츠와 리플은 개발도상국을 바깥에서부터 포위하듯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 말은 그럴싸한데 이건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나중에 상황 바뀌면 엎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멕시코와 요르단 사례입니다. 이 두 나라에서는 일반 기업 차원이 아니라 아예 국가와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서 이 시스템을 굴리고 있습니다. 미국 바로 옆에 붙어있는 멕시코, 그리고 중동의 오일머니 길목에 자리한 요르단. 이 두 나라가 왜 남들 몰래 리플 시스템을 자기들 국가망에 심어 넣었을까요? 이 상황은 1990년대 말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속 인터넷망 ADSL을 깔아버렸던 때와 매우 닮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나라들이 그게 대체 왜 필요해? 라고 비웃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한국은 한 발 앞서 깔아두었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미래의 인터넷 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맞죠. 지금 멕시코와 요르단이 바로 금융의 ADSL이라고 할 수 있는 리플의 ILP 고속도로를 현재 진행형으로 깔고 있는 중입니다. 멕시코 경제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에 나가 있는 멕시코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보내는 송금, 출처가 명확한 그 돈입니다. 이 금액이 1년에 수십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웨스턴 유니온 같은 중개회사들이 이 송금을 붙잡고 수수료를 왕창 떼어가고 있었습니다. 100만 원을 보내면 10만 원이 중간에서 증발합니다. 멕시코 정부 입장에서는 진짜 혈압이 치솟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2024년 멕시코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거대한 프로젝트가 출발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청산소라는 이름을 가진 프로젝트, 줄여서 PCH라고 부르는 시스템입니다. 이 PCH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면 바로 리플 기술과 모잘루프입니다. 미국에 있는 노동자의 전자지갑에서 멕시코 시골 작은 신협 계좌로 돈이 1초 만에 꽂히는 구조입니다. 수수료는 어떨까요? 사실상 0원에 가깝습니다. 이런 거 그냥 어느 사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실험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 뒤에는 멕시코 중앙은행과 국립은행증권위원회 CNBV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CNP 상호 네트워크 제공자라고 불리는 새로운 법정 라이선스까지 새로 만들어줬습니다.
야, 너희 기존 은행법 신경 쓰지 말고 이 리플 기술을 써서 마음껏 서로 연결해봐. 우리가 뒤에서 밀어줄게. 이게 바로 팩트입니다. 국가가 직접 법까지 바꿔가면서 리플망을 깔아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멕시코는 미국의 바로 앞마당입니다. 여기에서 모델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면 그 구조를 그대로 미국 본토에 적용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이 정도로 큰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제 중동의 요르단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멕시코보다 훨씬 더 노골적입니다. 요르단에는 조펙이라는 결제 청산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지분을 누가 쥐고 있을까요? 바로 요르단 중앙은행과 주요 시중은행들입니다. 사실상 국가기관이나 다름없는 구조입니다. 이 조펙이 최근 자국의 국가 결제 시스템에 새로운 엔진을 하나 탑재했습니다. 그 엔진 이름이 라피키입니다. 라피키는 리플의 ILP를 실제로 돌려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인터레저 재단이 직접 만들어낸 엔진이죠. 여기서 중요한 기술 개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멀티테넌시라는 개념인데 말만 들어서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쉽게 풀면 콘센트 하나를 여러 기기가 함께 꽂아 쓰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자체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지 않아도 중앙은행이 구축한 거대한 ILP 서버에 그냥 코드 한 줄로 꽂아 넣기만 하면 바로 리플망을 활용해서 결제를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구조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요르단 중앙은행은 사실상 결단을 내린 겁니다. 우리나라 모든 은행들은 앞으로 이 리플망을 통해 돈을 주고받아라.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가표준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역사를 돌아보면요. 혁명은 항상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서부터 시작해 안쪽으로 옮겨 붙습니다. 금융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은 기존 스위프트 시스템이 너무 크고 복잡해서 한 번에 갈아엎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멕시코, 요르단,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은 잃을 것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바로 최신 기술인 리플의 ILP를 과감하게 도입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쪽 시장 전체 규모가 대략 전 세계의 30% 정도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 멕시코와 요르단에서 실제로 가동 중인 리플 시스템이 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쌓여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 연준이나 유럽의 중앙은행 같은 곳들도 조용히 더 이상 딴소리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저 시스템 보니까 수수료도 싸고 속도도 빠르고 안정성도 크게 문제 없네. 테스트 다 끝났으니 우리도 그냥 저걸 쓰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버립니다. 이게 바로 금융 엘리트들 그리고 리플 세력이 구상한 전략입니다. 먼저 변방을 완전히 장악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월스트리트를 접수하는 방식. 우리는 지금 이 거대한 과정의 한복판에 서 있고 결국 리플 XRP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전체를 조용히 집어삼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트코인 상승장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시점부터는 선제적인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알트 불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튀어오르는 코인, 바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은 항상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치고 올라오는 특징이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는 트럼프 일가에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밈코인을 내놓고 있고 나올 때마다 대박을 연달아 터뜨리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에릭 트럼프가 발행한 코인이 크게 흥행하면서 이제는 거의 보증 수표처럼 인식되고 있고요. 이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에서만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내놓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베런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의 막내 아들인 베런의 최근 행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어서 설명드리며 다들 알고 계시듯 블록체인 사업은 사실상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안에서 자녀들이 고문으로 참여하며 각각 맡아서 보는 코인들이 따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차남 에릭 트럼프가 SUI 코인을 담당하게 되면서 SUI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보면 SUI는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졸업 코인 명단에 이름을 올려버렸습니다. 연달아 신고가 랠리를 쌓아 올리면서 SUI로 큰 부를 이룬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집중해서 봐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막내 베런 트럼프입니다. 이 인물에게 특히 눈길을 두셔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는 탄탄한 피지컬과 준수한 외모 덕분에 인기가 상당합니다. 잘생겼고 키도 크고 여기에 굉장히 영리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인물이 현재 새로운 코인 하나를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동시에 집안 사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고문 역할까지 맡아 활동 중입니다. 그래서 이 막내 베런이 앞으로 담당하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에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트럼프 일가의 후원을 받을 코인, 그 중에서도 막내 베런 트럼프가 맡게 될 코인이 시장에서 하나둘씩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코인들이 이렇게 여러 존재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월드 리버티의 본격적인 지원 사격까지 더해지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 쪽 자금은 이 방향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슈가 기사로 널리 퍼진 다음에야 뒤늦게 진입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겁니다. 투자 시장이라는 데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유리하게 선점하려면 지금부터 미리 움직여야 하고 제가 늦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 내용을 먼저 공유해드리려는 겁니다. 이번 상승 흐름은 구조적으로 보면 바로 지금 시점에 터질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그에 따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이 담당하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이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입소문을 타고 세간에 더 널리 알려지게 되고 그렇게 알려지는 만큼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국내 분위기를 봐도 업비트와 빗썸 쪽 관계자들 역시 이 이슈가 터지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폭등 자체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오늘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따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는 사실만 간단히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베런 코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하실 테니까요. 문자를 보내주시는 즉시 그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구체적인 매수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코인은 베런 관련 밈코인 성격이기 때문에 굳이 큰 금액을 무리해서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 10만원 정도만 가볍게 시도해보셔도 수익 측면에서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코인 시장 변동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트럼프 일가의 막내 베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 자격으로 맡게 될 이 코인, 이건 정말로 드물게 찾아오는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상승 신호가 하나둘씩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로 트럼프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5년에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이번 기회로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꼭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